금연구역 같은 경우에는 2만 개가 넘게 지정이 돼 있고 흡연구역 같은 경우에는 그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수만 이제 지정이 돼 있는데 흡연부스 자체가 흡연자들 이용하기가 불편한 곳에 설치되어 있다는. 기본적으로 흡연부스 환경이 너무 안 좋잖아요. 하나 만들어 놓은 거. 그 조그마한 부스 안에 하루에 들어가는 사람이 4, 5천 명, 많게는 7, 8천 명. 바로 시작과 동시에 애물단지가 되어버리더라고요. 흡연자들도 굳이 비흡연 구역에서 이걸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모르기 때문인 것도 있고 비흡연자에게 그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신경을 좀 쓰는 그런 어떤 정책이 세금도 많이 내는데 정당하게 얻은 곳에서 피고 싶을 때 딱 한 대 필 수 있는 공간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런 공간은 계속 없애면서 코미디 황제의 이주인. 그는 우리 곁을 떠나기 전 이렇게 간절하게 호소했습니다. 담배 맛있습니까? 그건 독약입니다. 저도 하루에 2갑씩 피웠습니다. 이제는 정말 후회됩니다. 후회가 이미 늦었다는 걸 그 역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소중한 메시지. 흡연은 가정을 파괴합니다. 국민 여러분, 담배 그만해주세요. 담배로 인한 폐해.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1980년대) 코미디의 황제로 불렸던 고 이주일 씨. 못생겨서 죄송합니다라는 유행어를 남기기도 했고 수주키라는 음악에 맞춰서 엉덩이를 실룩대던 그 춤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 이주일 씨가 사람들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 바로 금연이었습니다. 폐암으로 생을 마감한 그가 생애 가장 큰 후회라고 지적했던 흡연. 그의 절절한 육성이 담긴 공익 광고의 효과로 당시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70%에서 57%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대략 11억 명 정도의 사람들이 아직까지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16세기 담배가 대중적으로 보급된 이후에 지금까지도 이 담배와 금연은 그 대립적인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담배는 정부가 주도로 했던 사업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담배를 통해서 막대한 세금을 걷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의 정책은 금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흡연자들을 위한 정책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입니다. 심층 취재 쌍심지, 이번 시간엔 사람들에게 눈총을 받고 또 정부로부터는 천대를 받는 존재이자 아이러니하게도 정부 세금 수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흡연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봅니다.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의 제정으로 대형 건물과 공연장, 학원, 대규모 점포, 관광 숙박업소 등의 금연구역이 설치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마다 조금씩 틀린데요. 일단은 다중이 모이는 곳에는 흡연을 할 수 없도록 대부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에는 청소년 게임 제공업소와 보육시설이 추가됐고 2006년에는 실내 작업장까지 금연구역이 확대됐습니다. 간접 흡연 자체도 건강에 안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는 금연구역을 지정을 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커피숍 같은 경우에도 흡연석을 뭐 따로 둔다거나 그러다가 이제는 아예 없어졌죠. 공동주택도 금연구역에 포함됐습니다. 2016년부터 시행된 금연아파트는 입주자의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복도나 계단, 엘리베이터, 주차장 등에서 흡연이 금지됐습니다.
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 흡연 때문에 굉장히 세대 간 다툼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원의 2분의 1 이상이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금연 건물로 지정을 할 수 있게 법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금연 건물의 경우에는 지하 주차장, 복도, 그리고 계단, 그리고 엘리베이터 이 네 군데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2018년 2월부터는 앞서 말한 공동이용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흡연하지 않는 자가 더 많기 때문에 아파트 내에서도 흡연을 하려면 상당히 불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하지 않고 주로 이제 아파트 외곽에 나와서 흡연을 하게 함으로 해서 실효성은 있는데 하지만 금연 아파트의 문제점은 집 안에서 발생했습니다. 베란다나 화장실에서 담배를 필 경우 창문이나 배관을 타고 연기와 냄새가 위층으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집 안에서 피는 거는 제재가 안 되고 뭐 화장실에서 피운다거나 이런 경우에 연기가 위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분쟁의 소지가 있어서 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흡연자와 비흡연자에게 모두 집은 개인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많았고 이에 따라 공동주택 간접 흡연 규제 정책은 많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문제는 집안에 흡연을 할 때 그 집안 자체는 그 사생활 보호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규제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2010년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6항에는 필요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실외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됩니다. 지자체별로 조례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의 강남 지역은 이제 일반 도로에서도 거의 그 흡연을 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뭐 지방이라든지 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일반 도로에서는 흡연을 할 수 있고 정류장이라든지 뭐 지하철역이라든가 또 사람이 모이는 집결된 장소에서는 이제 금연하도록 이렇게 이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후 각 자치단체에서는 금연 환경 조성 및 지원 등의 금연 조례를 경쟁적으로 도입했습니다. 80여 곳에 그친 흡연 구역과 달리 금연 구역은 18,000여 곳으로 늘어났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 구역도 늘고 있습니다. 학교와 의료기관 등의 시설 전체가 그 대상이 됐습니다. 2013년에는 15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를 대상으로 금연을 시작했고 2014년도에는 10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를 2015년부터는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영업소에 금연이 제도화됐습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건물 내에서는 더 이상 흡연이 불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예, 간접 흡연의 뭐 가장 무서운 거는 단점을 말씀드리면 암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담배를 피웠을 때 그 부인이 폐암에 걸리는 위험성이 당연히 비흡연자에 비해서는 위험성이 더 높다는 게 밝혀진 것처럼 폐암뿐만 아니라 그런 각종 암에 대한 그런 위험성도 더 증가된다는 건 이미 밝혀져 있는 것이고요. 금연 구역을 늘리기 시작한 가장 큰 이유는 간접 흡연의 폐해가 대중에게 인식되면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흡연은 이제 피우는 당사자가 뭐 피해를 받는 거니까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건데요. 이제 간접 흡연의 문제가 되는 거는 담배 연기 중에서도 우리가 더 독성이 강한 불유연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담배 연기는 크게 주류연과 불유연. 주류연이라고 하는 건 이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그러니까 내뿜는 그런 연기를 주류연이라고 그러고 불유연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생담배 연기가 피우지 않은 상태에서 타오르는 그런 연기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간접 흡연의 대부분의 연기는 그 불유연이 차지하는 게 한 85%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거로 인한 피해가 훨씬 더 크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흡연자의 손에서 타들어가는 담배 연기인 불유연은 250여 종의 발암성 혹은 독성 화학 물질을 내뿜어 간접 흡연자에게 악영향을 줍니다. 2016년 9월 모든 지하철 출입구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며 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에서도 흡연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이제 그 지역 구역을 정하고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지하철역으로부터 10m 이내는 금연 구역으로 정해놓고 있고요. 또 횡단보도라든지 또 지자체별로는 이제 그 일반 도로에서도 흡연하지 못하도록 금연구역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역마다 조금씩 틀린데요. 일단은 다중이 모이는 곳에는 흡연할 수 없도록 대부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흡연자들이 설 자리가 점점 좁아드는 것은 사실이죠. 또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은 간접 흡연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2019년 2월까지 통학로 주변을 금연거리로 지정해 시범 운영하는 등 서울을 금연 청정구역으로 만들기 위한 움직임을 계속 확산하고 있습니다. 금연 정책의 핵심 중 한 가지는 간접 흡연을 방지하는 겁니다. 최근 10년 사이에 간접 흡연율 추이를 살펴보면 2013년도 이후 크게 줄어들고 있는데요. 공공장소와 직장 모두 20% 이상 감소했습니다. 그렇다면 흡연율은 어떨까요? 같은 기간 내에 42.1%에서 39.3%로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2.8%가 줄어드는 데 그쳤습니다. 이 두 지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흡연율은 생각보다 줄지 않았지만 간접 흡연율은 크게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이는 자이든 타이든 간에 흡연자들이 비흡연자를 피해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러다 보니 흡연자들이 설 곳이 없다는 하소연과 함께 당당하게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현재 정부는 다양한 금연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5년 금연구역을 확장하며 보건소에서는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국 보건소에서 253개의 금연 클리닉을 통해 금연 행동요법 및 니코틴 보조제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997년 한 갑당 2원에 불과했던 건강증진기금은 현재는 841원입니다. 낮은 담배값이 높은 흡연율의 원인이 됐다는 분석을 바탕으로 1994년 이후 7차례나 담배값을 인상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 등에 의해 담배값에 흡연 경고 문구 표시가 의무화됐습니다. 단순히 금연 상담 전화번호 기재에서 확대돼 경각심을 보여주는 사진을 넣는 방식으로 금연 정책을 바꾼 것입니다. 간접 흡연의 피해의 대표적인 게 결국 길거리 흡연이라서 사실은 흡연 구역을 설치를 해주는 게 훨씬 더 나을 텐데,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설치를 하고 어느 곳에다 설치할 거냐가 문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금연 구역을 늘리면서 생겨난 것이 있습니다. 흡연이 가능한 곳임을 표시하는 흡연 부스는 2017년 9월을 기준으로 서울시 도로변 약 40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구조 사항은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흡연실 설치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치에 대한 강제 규정이 없어 흡연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흡연부스 설치와 관련해서는 금연구역의 경우에는 흡연부스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고, 흡연부스는 뭐 뚜껑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설치 가이드라인처럼 뭐 어떤 형태여야 된다 이런 부분은 있긴 한데, 예, 그게 뭐 어떤 형태인지까지만 돼 있는 것이지 뭐 위치라든지 뭐 아니면은 그 크기라든지 환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욱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조금 애매모호해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제작진이 직접 찾은 한 흡연부스. 사람들은 흡연부스 바깥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흡연부스를 이용하실 때 지금 이제 밖에 있을 때 주잖아요. 아, 여기 안 들어가고. 그냥 냄새가 많이 네? 냄새가 많이 나요. 아 냄새가 많이 나서. 환경이 너무 안 좋죠. 기본적으로 흡연부스 환경이 너무 안 좋죠. 하나 만들어 놓은 거. 없을 때는 뭐 딴 데는 피죠. 도로 인도나 하도 됨직한 곳 찾아서 사람들 별로. 실내 상황은 생각보다 많이 열악했습니다. 건강은 개인적인 거고 아무래도 그 간접 흡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시설적인 면에서 좀 확보해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아무리 그래도 저희가 그래도 흡연자가 엄청 적은 것도 아니고. 지금 서울시에 흡연부스가 좀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당구장도 없어지고, 당구장도 없고, 카페도 없고, 흡연에 대해서 좀 더 다른 시각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거리에서 만날 수 있는 흡연부스는 표면적으로는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분리해주는 시설이기도 합니다. 이 흡연부스가 흡연자를 위한 정책이 아닌 비흡연자를 위한 혹은 금연을 위한 정책이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흡연자를 위한 금연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금연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나 보건복지부는 흡연을 장려하지 않는다, 또 금연이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를 기준으로 주요 국가별 흡연율을 살펴보면 20% 내외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은데요. 그렇다면 비슷한 상황인 일본이나 유럽의 국가들은 흡연자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을까요? 일본과 한국의 금연 정책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금연구역을 지정하느냐와 흡연구역을 지정하느냐에 있습니다. 흡연구역이 굳이 있고 그게 눈앞에 보이면 흡연자 입장에서도 굳이 금연구역에서 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굉장히 순조롭게 진행이 됐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교적 잘 마련되어 있는 흡연구역 덕분에 굳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일본. 일본의 경우 보행 중 흡연은 금지됐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하고 달리 흡연자들의 권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좀 적극적으로 그 흡연 장소를 갖다가 제공한다든지 또는 금연자와 분리해가지고 흡연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 해서 흡연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흡연이 그 흡연하지 않는 자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것을 인식시켜주는 그런 데서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001년 도쿄에서 길을 걷던 한 남성이 벌인 담뱃불로 인해 어린이가 실명하는 사건이 발생한 후 보행 중 흡연을 금지하는 조례가 일본 전역으로 확산됐습니다. 일본에서는 시내에도 개방형의 형태의 어떤 그런 흡연 구역을 설정을 해주는데 이제 조건은 이제 확실히 이 사람들이 다니는 것과 좀 거리를 두고 그다음에 나무나 화분 같은 걸 통해서 이렇게 구역을 딱 정해서 이 범위 안에서만 피울 수 있게끔 딱 그렇게 설치를 해주기 때문에 또 시민들의 의식 자체가 흡연자들의 의식 자체가 그 구역 내에서만 피우겠다고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큰 문제가 없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금연 구역 자체도 뭐 폐쇄형이든 개방형이든 별로 없는 상태인 거고. 흡연 부스의 디자인보다 흡연 구역이라는 의미를 더 크게 생각해야 한다는 의견. 이곳은 도쿄 시내에서 가장 번화한 신주쿠역입니다. 상부 개방형으로 마련된 흡연 부스. 사람들은 흡연을 위해 이곳으로 모여듭니다. 예, 아무래도 흡연구역에서만 흡연자들이 태우고 있다면 흡연구역을 지나지 않는다면 비흡연자의 경우에는 간접 흡연을 할 일이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게 비흡연자에게도 굉장히 크게 이익이고 흡연자에게도 이익인 것이죠. 마땅한 흡연 공간이 없이 금연구역이 늘어나고 있는 우리나라. 반면 흡연할 공간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는 일본. 일본 같은 경우는 5분에 한 개 정도씩 이렇게 흡연구역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흡연을 조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흡연구역을 지정하면 안 된다. 이런 반대 여론이 있는데 통계를 보면 한국 남성의 경우에는 담배를 흡연하는 비율이 34%라고 하면 일본 같은 경우에 남성은 28%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흡연구역을 지정한다고 해서 흡연이 뭐 더 많이 증가한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같은 흡연에 대한 접근 방식의 차이는 관련 정책과 만족도에서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일본도 흡연자들로부터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금은 흡연자들이 비흡연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자유롭게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15년 담배값을 크게 인상했습니다. 당시 인상의 이유로 국민 건강을 내세웠고 흡연율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 줄어들었던 담배 판매량은 다음 해부터 다시 증가했습니다. 또한 담배로 인한 세수도 꾸준히 증가해 2016년에는 12조 3,700억 원을 넘어서면서 2014년에 2배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세금은 어디에 쓰이고 있을까요? 혹시 흡연자를 위한 정책에 쓰이고 있지는 않을까요? 흡연자를 위한 정책이 없는 한국. 정부가 간과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흡연자들의 권리 문제를 국가가 좀 소홀히 하는 부분은 있거든요. 어차피 담배 생산을 하지 않으면 모르지만은 담배 생산을 하고 있는 한은 흡연자들에게 일정한 어떤 흡연할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오히려 비흡연자들 간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월 11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청원입니다. 흡연부스 설치를 청원한 사람은 비흡연자였습니다. 길거리 흡연구역 조성을 원하는 사람이 비흡연자라는 사실은 다양한 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큰 건물에 그 많은 인파들 중에서 애연가들은 30-40% 되는데 그럼 인구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쓸 곳이 어디입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길거리를 한꺼번에 몰려놓으니까 오히려 지나가는 행인들한테 더 피해를 많이 주죠. 예.
가장 기본적인 그런 정책 하나 뭐 봤어도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흡연구역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연구역만 늘어나는 것은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에게 불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흡연구역이 어딘지를 알 수가 없게 돼 있는 상황인 게 원칙적으로 흡연구역이고 예외적으로 금연구역으로 두다 보니까 금연구역이 아닌 곳에서는 다 그러면 흡연구역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그 흡연구역이라는 곳에서도 다툼의 여지가 생길 수가 있고 또 이게 해석이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금연구역을 제외한 곳은 모두 흡연이 가능한 곳입니다. 이 말인즉 금연구역을 피해 이면도로나 골목길 등에선 담배를 피워도 된다는 말이 됩니다. 지자체에서 그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면은 이제 그 사실 사각지대에서는 흡연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흡연이라는 것이 사실 하다 보면은 그 냄새가 한 일정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퍼져나가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비흡연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흡연자들은 합법적인 공간이라고 해도 떳떳하게 담배를 피우지 못합니다. 담배를 꺼리는 문화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금도 많이 내는데 정당하게 얻은 곳에서 딱 담배 한 대 필 때, 피고 싶을 때 딱 한 대 필 수 있는 공간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런 공간은 계속 없애면서 그 다음에는 쳐다보는 눈초리는 무식한 사람 아직까지도 담배를 피우고 있는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괜히 자꾸 어떤 골목 뒤나 차도 있으면 차량 뒤나 이리 숨어서 피게 되고 사실 좀 그런 면들이 좀 억울합니다. 내 돈을 내고 금연구역이 아닌 곳에서 담배를 펴도 눈치를 보게 되는 요즘. 사람이 많은 데는 오히려 정부가 금연법, 금연건물, 금연거리로 자꾸 확장을 시키는데 확장을 시키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그만큼 그런 자리에 애연가들도 많이 들어있다고 판단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 공간 안에서, 그런 거리 안에서, 그런 건물 안에서 담배 필 수 있는 공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언가라 자칭하는 황기주 씨는 흡연자가 자유롭게 담배 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상생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사람이 많은 어떤 공간들, 그 다음에 사람이 많이 있는 뭐 건물이나 거리, 이런 데를 자꾸 금연거리라고 지정하는 거는 뭐 사실 뭐 괜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애연가들은 여기 이런 공간만 이용해서 담배를 좀 피워주십시오 하는 이런 공간들을 좀 더 하나씩 좀 더 넓혀 나갔으면. 금연구역에서 내몰린 흡연자들은 여기저기를 떠돌며 담배 연기를 만들고 이는 비흡연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상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어쨌든 금연 구역을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흡연자들이 어차피 존재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느 한 곳에 모여서 담배를 피울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길거리 흡연으로 인한 간접 흡연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아마 현실적인 대책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결국 간접 흡연을 줄이기 위해선 흡연자들이 담배를 필 수 있는 공간을 늘리고 비흡연자들이 예고된 지역을 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명시적으로 금연구역이 아니거나 법적으로 금연구역을 정하지 않은 곳은 일단 흡연이 가능하죠. 왜냐하면 흡연자들에도 일단 권리가 있고요. 결국은 담배를 어떻게 보면 국가가 허용하여서 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흡연자들이 그걸 소비자로서 그 흡연을 하는 권리를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금연구역만 늘리는 것은 올바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제작진은 이번 주제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흡연자들의 권리와 건강권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이 담배와 건강을 연결하는 것이 모순된 점은 있지만 흡연 부스나 금연 프로그램이 흡연자들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는 흡연권을 개인의 행복 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대변하는 권리로 인정했습니다. 또 반대로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와 행복 추구권 외에도 건강권까지 근거한 권리라고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이 흡연권과 혐연권의 논쟁을 정리한 것이 바로 건강권이었습니다. 100회 무익하다는 담배, 당연히 건강을 위해선 금연을 장려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따라서 이번 취재는 금연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자는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12조 원이나 되는 막대한 세금을 내는 흡연자들이 비흡연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자신의 행복 추구권과 자유권을 누릴 수는 없는 걸까요? 흡연이 유해하다고 해서 정부가 그 권리를 선택할 자유마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역할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국가는 국민을 지키기 위한 존재이지 국민을 가두는 권력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